나이트클럽 그 형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모릅니다. 아, 연락 안 돼요? 그때부터 연락이 원수 시간이 돼가지고 아. 그때 재판장님한테 최후 변론에서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제가 검찰에 협조한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이 마약이라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끊기가 힘든 것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불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고 나 혼자 처벌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내가 나오자마자 찾아와서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마약을 한 꾸러미 갖다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마약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게 됐었다. 군대에서 했을 땐 친구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고 민간인 나왔을 때 몇 년이 지나서 30대 후반에 다시 빠져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 그러면. 저 역시도 마약을 끊었다는 생각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벌초 때문에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연찮게 음악하는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음악하는 친구. 예. 술집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네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옛날 과거에는 대마초, 히로뽕 그거를 이제 음악 연주를 하기 전에 완전 환각에 예, 빠져서 예. 연주를 하는 거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업소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놀러를 한번 갔죠. 술만 먹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 친구를 보니까 마약 생각이 나는 좋았던 그 느낌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 번 정도 하고 입 싹 닫으면은 누가 알겠는가. 악마의 속삭임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한 게 뭐예요? 대마초예요, 뭐예요? 히로뽕입니다. 필로폰이라 하죠. 벌초하러 갔다가 유혹을 못 이겼네. 히로뽕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시작하게 되면 일을 못 합니다. 직장이 있으면은 결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될 것이고 집에 식구들도 알게 될 것이고 문제가 확대되는 거죠. 어떻게 잡히느냐. 그 친구가 잡혀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마약을 하면은 반드시 잡힌다. 오늘 잡힐 것인가 내일 모레 잡힐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반드시 잡힌다. TV 보면은 마약 판매상 잡는 거 보면은 앞뒤로 차로 막아놓고 막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다 깨잖아요. 수사관들이 일반 범죄자를 검거하는 거하고 마약범을 검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약 한각이 되면은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도망가는 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고 차를 들이받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하면은 한청 한시 한각이 됩니다. 환시는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 한청은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자기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 또는 다른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망상이 피해망상. 생기는 거네. 환각 상태에서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마약을 하고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풀었는데 네. 술은 안 먹었으니까 통과됐죠. 그때는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마약을 했다고 다 정신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한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분만 좋고. 근데 마약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은 내일 또 합니다. 마약을 하면은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말짱하죠. 한 이틀, 3일 잠을 안 자면은 이제 한각이 오는 겁니다. 한각이 오면은 갑자기 모텔에서 막 옥상으로 도망을 갑니다. 홀랑 벗고.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누가 예.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여름철에 모기가 웽 한 마리가 이제 방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웽웽웽 하는 소리가. 아, 경찰이 완전 포위를 했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이미 이제 아니다. 마약 사범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10 곱하기 안 되겠나. 실제적으로. 10배 이상이 네. 숨어 있을 거다. 네, 안 잡힌 것들이 훨씬 많죠. 끊은 지가 한 20년 넘었잖아요. 어떻게 끊게 되신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무조건 잡힌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표시를 안 내고 싶어도 표시가 납니다. 결국에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마약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죠. 교도소 가서 나오셔서 받는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신과 네. 분야 사람들 그리고 또 강사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뭐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교육생으로 강의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의학적인 용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필로폰을 또 메스암페타인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안 들어죠. 그냥 교육 시간이 내가 80시간이니까 그날 출석해서 시간 때우고 쉬는 시간 되면은 또 우르르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80시간이다 160시간 이렇게 비싼 강사를 주면서 정부에서 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교육 받아보신 입장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강력한 처벌입니다. 무조건 실형을 나는 선고를 해야 된다 봅니다. 실형 어느 정도라면 겁나 갖고 안 할까요? 3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진짜 고통스럽지. 아, 내가 3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근데 1년 정도는 뭐 범죄자들이 한 바퀴 돈다 이야기하거든요. 1년은 한 바퀴, 2년은 두 바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예 한 바퀴 돌지 뭐. 근데 세 바퀴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별로 못 봤어요. 아무리 판매자도.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너무 약하죠. 판매 체계를 해봤자 뭐 2년, 1년 6월. 그 안에 범죄자들이 거의 뭐 판사 수준입니다. 새로 들어오면은 니는 집행유예다 걱정하지 마라. 니는 한 바퀴는 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맞더라고요. 실제 판사들이 재판할 때 돌발된 판결을 못합니다. 마약 초범이다. 투자가 집행유예인데 실형을 때려버리면은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판사들도 내가 볼 때는 그 공식에 따라서 이 사람은 누범 기간인지, 전과가 몇 범인지, 판매책인지, 중독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벗어나는 판결은 안 합니다. 저도 뭐 인생을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돌이켜 보건데 행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쾌락을 쫓아서 다니고 했는데 쾌락의 끝은 허무, 허망, 후회, 허탈. 그게 내가 얻은 결론이에요. 대한민국님이 혹시라도 마약을 해볼까 이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다 누구나 호기심이 있겠지만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은 마약을 하게 되면은 좋은 기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자기를 망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힌다. 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네,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미 이제 학교도 다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중가도 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부모를 봉양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도 이제 부모님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있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노후 대책을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대한민국님에게 마약이란? 마약이란 말 그대로 이제 마귀 맞자 아니겠습니까? 네. 마귀가 주는 약이다. 악마는 항상 우리 인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구름투리로 몰아넣는 마약이다. 우리 사람은 항상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마약을 할까 말까 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 속에서는 선과 악이 싸우다가 악이 이기면은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이 이기면은 마약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어떤 선택이든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어떤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님이 너무 잘 풀리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 마약으로 인생을 중칠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님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된 거지 마약하면 인생 종칩니다. 맞죠? 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귀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신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